천리를 휘돌아 흐르는 금강. 그 여울엔 전설처럼 내려오는 물고기 이야기가 있다. 꽃게기는 창꽃 필 때 어찌나 빠른지 헤엄쳐 다니는 게 아니고 눈알이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고양이 눈을 가진 토종 물고기. 고양이 눈을 가졌다는 물고기. 과연 사실일까? 신기하게도 빛의 양에 따라 눈이 커지고 작아지는 녀석, 꾸구리다. 멸종 위기의 꾸구리. 녀석들은 금강으로 다시 돌아올 것인가? 강의 생명들이 깨어나는 3월. 제작진은 고양이 눈을 가진 물고기가 산다는 금강으로 직접 찾아 나섰다. 물가엔 개구리 짝짓기가 한창이다. 일찌감치 산란한 도롱뇽은 알다바를 지키느라 분주하다. 과연 소문으로만 듣던 그 물고기를 만날 수 있을까? 녀석을 찾아 먼저 금강 지류인 구천동 계곡을 찾았다. 꾸구리는 오직 우리나라의 금강과 한강 등 극히 일부 지역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 2급 어류다. 바위 아래 몸을 바싹 숨기고 있는 녀석은 산천어. 물이 맑고 찬 곳에 사는 물고기다. 원래 바다와 강을 오가던 녀석이 습성이 바뀌어 강에 정착해 살고 있다. 옆구리에 금빛 띠가 선명한 금강모치도 보인다. 금강산에서 처음 발견돼 금강모치라 이름 지어진 녀석. 구천동 계곡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물고기다. 그러나 꾸구리는 발견할 수 없다. 금강 본류와 만나는 남대천 여울. 얼음치와 감돌고기 등 멸종위기 어종들이 많이 발견되는 곳이다. 꾸구리는 금강의 중상류에서도 자갈이 많고 물살이 빠른 여울에만 서식한다. 90, 뭐 조금 올라오면 70, 뭐 이런 정도 되는 것은 이제 이런 정도 살고 저기는 뭐 100 가까이 되거든요. 이제 이런 지역 사는 것들은 지금 아까 말했던 돌상어라든가 꾸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먹이가 풍부한 대신에 한소도 충분하죠. 그 대신 뭐가 부족하냐면 다만 그 유속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화되었던 종들만 저기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멸종 위기종들이 서식하는 곳이라면 혹시 꾸구리도 있지 않을까? 제작진은 물살이 빠른 여울을 골라 촬영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과연 이번엔 녀석을 찾을 수 있을까? 꾸구리가 주로 서식하는 곳은 여울의 중심부, 가장 깊고 물살이 센 곳이다. 물속에서 먼저 만난 건 쉬리. 녀석들도 빠른 물살에 버티느라 안간힘을 쓴다. 더 이상 촬영이 어려울 정도의 거센 물살이다. 나 이 여울에서 죽을 뻔했어. 이렇게 센 줄을 처음 봤습니다. 여기들이 상당히 물살이 셉니다. 이번엔 금산 방울이 여울을 찾았다. 무릎 아래 깊이지만 물살이 위협적이긴 마찬가지다. 제작진은 여울 물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줄로 묶고 촬영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풀은 물론 돌까지 흔들릴 정도의 세찬 물살이다. 그런데 이때 돌 틈에 한 녀석이 보인다. 꾸구리와 생김이 비슷한 멸종위기 2급 돌상어다. 여기서도 꾸구리는 찾을 수가 없다. 여울은 꾸구리가 서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빠른 물살은 돌에 부딪히면서 공기를 머금어 산소 공급이 풍부한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수심 20 나옵니다. 20 유속 0.64 나옵니다. 0.64 하루살이 많아요. 하루살이랑 날돌의 유충이 많이 보이네. 여기에 돌상어 꿀이 많이 서식하겠는데. 여울은 꾸구리에게 좋은 먹이와 최적의 산란장도 제공한다. 126.5 생태연구팀은 여울과 고여있는 강물의 용존 산소량을 비교 측정해보기로 했다. ORP. 용존 산소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뜻합니다. 지금 용존 산소량이 90.7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까 여울에서 측정한 용존 산소량은 126이었습니다. 즉 30 이상이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어류의 용존 산소량 요구치는 종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용존 산소량 수치가 높다는 것은 어류가 서식하기에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산의 용화리 여울. 이번에는 생태연구팀과 함께 꾸구리 탐사에 나섰다. 용화리 하천은 여울이 잘 발달하고 특히 자갈이 많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이다. 자, 이것이 꾸구리입니다. 지금 산란철이 임박해서 외형적으로 지금 배가 많이 부른 그런 상태입니다. 꾸구리가 지금 반갑습니다. 꾸구리가 반가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서식처가 금강하고 한강축의 일부 지역에만 지금 확인이 되고 기타 예전에는 많은 지역에서 서식이 하는 거로 나타났는데 지금은 자연 파괴로 인해 갖고 서식처가 지금 국소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작진은 용화리 여울에서 처음으로 녀석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물속에 사는 고양이라는 별명을 가진 꾸구리. 약 10cm 정도의 길쭉한 몸에 주변 돌 색깔과 비슷한 무늬, 실눈처럼 감긴 듯한 눈과 날개 모양의 가슴 지느러미를 가진 꾸구리. 녀석은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멸종이라는 것은 종 자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종이 사라지면 그 각각의 종이 갖고 있는 유전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사라진 이후에는 복원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라진 종을 복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라지기 전에 사라질 위험에 있는 종을 사라지지 않도록 복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물고기와 다른 눈을 가졌다는 꾸구리. 과연 고양이 눈을 가졌다는 말은 사실일까? 보통의 물고기들은 눈동자가 고정되어 있고 눈의 크기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순간 녀석이 눈을 깜빡인다. 꾸구리를 추적해 좀 더 자세히 관찰해봤다. 거의 감긴 듯한 눈. 그런데 또다시 깜빡인다.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정말 밤이 되면 고양이처럼 눈의 크기도 달라지는 걸까? 어두워지길 기다려 꾸구리 눈을 좀 더 관찰해 보기로 했다. 밤이 되면 금강은 또 다른 생명들의 차지다.
물가에 내려온 고라니. 주로 밤에 활동하는 수달은 먹이 사냥에 바쁘다. 고양이보다 몸집이 크고 반점이 많은 삭도 금강의 귀한 밤손님이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날렵하게 나무 위로 몸을 피하는 삭. 녀석은 주로 쥐나 오리 등 작은 동물들을 사냥해 먹고 사는 포식자다. 제작진은 지미 집에 수중 카메라를 장착해 여울 속을 직접 살펴보기로 했다. 물속 상황은 모니터를 통해 확인된다. 야행성이라 주로 밤에 활동하는 꾸구리. 카메라에 먼저 잡힌 녀석은 꾸구리의 사촌격인 돌상어다. 눈가에 검은 태가 선명하다. 그런데 눈을 깜빡인다. 그러나 꾸구리와는 달리 돌상어는 낮이나 밤이나 같은 눈이다. 이때 바위 옆에 꼬리를 살짝 내민 녀석, 꾸구리다. 그런데 놀랍게도 낮에 비해 눈의 크기가 확실히 달라졌다. 거의 감은 듯 실눈처럼 가늘던 눈이 반달 모양으로 커져 있다. 꾸구리의 눈이 고양이처럼 크기가 달라진다는 말은 사실이었다. 꾸구리의 신비는 눈뿐만이 아니다. 녀석이 주로 서식하는 곳은 돌과 모래가 날릴 정도의 거친 물살. 거기서 작은 꾸구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비밀은 바로 가슴 지느러미에 있다. 가슴 지느러미가 수평으로 뻗어 있어 돌에 몸을 붙이고 지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엔 적외선 카메라로 꾸구리의 눈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빛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놀랍게도 동공이 둥근 달 모양이다. 조명을 비췄을 때와는 또 다르게 동공이 동그랗게 커져 있다. 이번에는 수조에서 조명의 세기를 달리해주면서 눈의 변화를 관찰해봤다. 꾸구리의 눈은 빛의 양에 따라 그 크기가 확실히 달라지는 것이 확인됐다. 전설처럼 내려오던 고양이 눈을 가진 물고기 이야기는 사실이었다. 이번에는 꾸구리와 닮은 돌상어와 비교해봤다. 빛의 상태가 강할수록 꾸구리의 동공은 작아지지만 돌상어의 눈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눈에는 동공을 조절하는 빛조리개가 있어요. 이 빛조리개가 밝으면 넓어지고 어두우면 좁아져서 그 좁아졌을 때 그 동공의 모양이 고양이 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울의 고양이란 별명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꾸구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눈 조절 종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합니다. 여울 고양이, 꾸구리의 먹이 습성은 어떨까? 꾸구리의 서식이 확인된 금산의 용화리 여울. 돌을 들자 바닥에 수소 곤충이 가득하다.
돌 표면에 있는 이런 녹색 물질이 부착조류입니다. 부착조류는 육상의 식물처럼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유기물질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만든 부착조류는 밑 보이는 이런 수소곤충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소곤충은 이런 부착조류를 먹고 살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꾸구리나 돌상어들의 주요 먹이는 이런 수소곤충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뿐 아니라 부착 조류와 수소 곤충 등 다양한 생명들이 순환의 고리를 이어가는 건강한 여울의 먹이 생태계. 꾸구리가 이 여울에 살 수 있는 것도 수소 곤충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물속에선 감돌 고깃대가 먹이 사냥에 나섰다. 검은 띠가 선명한 녀석들은 우리나라 금강에서만 볼 수 있는 멸종 위기종. 수소곤충은 감돌고기에게도 좋은 먹이가 된다. 돌을 들자 먹잇감이 보인다. 잽산, 참중고기 차지다. 이어 때로 나타난 참중고기. 녀석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도 수소곤충이긴 마찬가지다. 곧이어 나타난 쉬리. 참중고기와 먹이 경쟁이 벌어졌다. 여울과 소를 오가며 날렵하게 먹이를 찾아내는 쉬리. 결국 바닥의 큼직한 먹이는 쉬리 차지가 됐다. 용화리 여울의 생태계는 살아있다. 꾸구리의 먹이 사냥을 수조에서 관찰해보기로 했다. 먹잇감이 나타나자 꼼짝 않고 노려보더니 순식간에 빨아들이듯 삼켜버린다. 운 나쁘게 코앞에서 뺏기고 마는 녀석도 있다. 육식성인 꾸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수소곤충 중에서도 줄날도래과의 깔따구류. 모처럼 포식을 즐긴다. 금강의 새벽을 깨우는 건 물을 마시러 온 고라니. 흰목 물대새는 자갈밭에 알을 낳았다. 알을 자갈처럼 위장해 보호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녹음이 더해지는 5, 6월이 되면 금강의 생명들은 더 분주해진다. 짝짓기와 산란의 계절이기 때문이다. 유충 껍질을 벗으려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잠자리. 날개를 말리는 과정에서 서로 더 높은 곳을 차지하려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결국 힘센 놈 차지다. 오, 6월은 물고기들의 산란철이기도 하다. 꾸구리의 산란 시기도 주로 5월에서 6월, 수온이 20도씨 정도로 따뜻해질 때다. 물속을 들어가자 돌 밑에 동사리 알 다발이 가득하다. 그 밑에서 꼼짝 않고 알을 지키는 건 부성애가 유난한 동사리 아비다. 한쪽엔 산란이 임박한 버들치가 보인다.
몸집이 큰 암컷이 움직이자 주위를 맴돌던 수컷들이 애워싸며 몰려든다. 버들치의 집단 산란이다. 그렇다면 꾸구리의 산란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산란 관찰을 위해 강원도 섬강을 찾았다. 섬강은 자갈이 많고 여울이 드넓게 형성돼 있다. 금강은 꾸구리 개체수가 적어 섬강에서도 채집과 연구가 함께 이루어진다. 산란기인 꾸구리 어미 채집은 주로 여울 주변에서 이루어진다. 꾸구리는 평소엔 빠른 여울에서 지내지만 산란기가 되면 물 흐름이 좀 완만한 가장자리로 이동해 알을 낳기 때문이다. 맨 앞에 있는 것이 1년생,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이 2년생,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3년생 이상인 개체로서 대체적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1년생부터 산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개체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그 다음에 2년생, 3년생, 지금 보시는 2년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란이 좀 지금 진행이 되는 그런 개체이기 때문에 배가 많이 불러온 그런 상황입니다. 제작진은 꾸구리의 산란 과정을 직접 촬영해 보기로 했다. 좀처럼 보기 어려운 녀석, 얼룩새코 미꾸리. 인기척에 놀라 잽싸게 몸을 날린다. 물살이 빠른 여울에서 꾸구리의 산란 포착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연 상태와 비슷한 환경의 수조에서 꾸구리의 산란 과정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환경이 바뀐 탓인지 별 움직임이 없다. 그런데 사흘째 새벽, 분위기가 감지됐다. 수컷이 암컷의 주위를 수차례 돌더니 암수 2마리가 동시에 물 위로 솟구쳐 올라 순식간에 산란과 수정이 이루어졌다. 수정은 암컷이 알을 뿌림과 동시에 수컷이 암컷의 배를 감싸 방정하면서 끝이 났다. 수정이 끝난 알은 돌과 자갈 사이에 떨어진다. 산란이 끝난 꾸구리는 조용히 휴식을 취한다. 수정된 알은 바로 핵분열에 들어간다. 포란수는 성숙란과 미성숙란을 포함해서 약 1,3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후 23도에서 부화를 시키면은 약 15분경에 수정막이 이렇게 팽창이 되고 약 55분경에 완셀이 되고 투셀은 1시간 25분경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후 계속되는 세포 분열을 통해 약 107시간 이후부터는 부화가 시작이 됩니다. 마침내 5일째 확실한 눈과 형태를 갖추고 나오게 된다. 그런데 꼬리부터 내민 요 녀석. 안간 힘을 써보지만 머리부터 나오는 녀석이 먼저다. 결국 난막으로 다시 들어가고 만다.
다행히 이번엔 성공이다. 하루가 지나면 눈과 지느러미도 제법 움직일 수 있다. 4일째부터는 입과 항문이 열리면서 먹이를 먹기 시작한다. (15일) 정도 지나면 몸의 무늬와 색깔이 또렷해지고 움직임도 빨라진다. 장마가 시작됐다. 여름 내내 지루한 장마. 생명들은 시련의 시기다. 어미 품에서 무사히 비를 피한 녀석들. 흰목 물대새 가족에게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장마가 휩쓸고 간 금강. 갑천과 금강 본류가 만나는 지점의 맹꽁이 서식지는 어떻게 됐을까? 울음 주머니를 부풀리며 우는 신기한 맹꽁이. 한쪽에선 은밀한 짝짓기가 한창이다. 서식지가 점점 줄어 위기에 처한 맹꽁이. 녀석들의 울음소리는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금강의 여름은 그렇게 깊어간다. 10여 년 전만 해도 꾸구리는 금강 여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고기였다. 금강의 그 많던 꾸구리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어업 허가를 받고 20년째 금강에서 고기잡이를 해온 양태형 씨. 전에 비해 그물에 걸리는 고기가 눈에 띄게 줄었다. 옛날같이 고기가 없어. 고기가 옛날같이 없어요. 옛날에는 어떤 고기를 많이 잡으셨는데요? 옛날에는 창고 필 때 꽃게기 같은 게 많이 잡혔거든요. 꽃게기라고요? 예. 창고 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고기죠. 여울에요. 진달래꽃 필 무렵에 많이 볼 수 있어 꽃괴기로도 불렸다는 꾸구리. 이젠 기억으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금강 상류의 용담호. 2011년 8월 이곳에선 토종붕어 치어방류 행사가 열렸다.
해마다 이루어지는 행사로 수몰 지역 어민들의 소득 증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강에 뿌려지는 치어는 모두 50여만 마리. 용담호에 베스, 블루길 같은 외래종이 늘면서 어민들의 수입원인 붕어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 댐만 보면 그 여울에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이 깊은 데는 없어요. 어종이 100개 부렸어요 지금. 어종이 100개고 지금 주로 사는 것이 잉어, 붕어, 뭐 배수, 맨 그런 것만 이제 어종이. 하여튼 뽀글이는 잡으려면 민물이야 되거든. 민물 쩌쩌쩌 내려가는 여울 각담. 그런데 이 물이 이렇게 깊은 게 못 사는 거예요. 10여 년 전만 해도 마을 앞 강물엔 여울 물고기들이 가득했다. 꾸구리가 급격히 사라진 건 지난 2001년 용담댐이 생기면서부터다. 댐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황토 물질이 급격히 배출되는데 이런 황토 물질들은 여울 지역의 자갈, 돌틈을 다 메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식 공간도 없어질 뿐더러 먹이 생물도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꾸구리의 개체수가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꾸구리 서식이 확인됐던 영동군 수두리 하천에 공사가 한창이다. 어떤 공사예요? 몰라요. 공사로 인한 흙탕물이 아래로 쓸려 내려가고 있다. 여울을 가로질러 새로 다리를 놓는 교각 공사 때문이다. 전에 있던 교각이 철거되면서 여울은 절반이나 막혀버렸다. 중장비까지 동원된 공사의 여파는 고스란히 아래쪽 여울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반쪽이 되어버린 여울. 강바닥이 드러난 반쪽엔 돌무덤이 수북하다. 쉬리와 꾸구리가 논일던 자갈 여울을 모래가 메워버렸다. 꾸구리 서식을 확인하기 위해 제작진이 찾았던 여울의 모습은 오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런 환경에서 꾸구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꾸구리가 우리 하천에서 사라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질 오염입니다. 물이 오염되면 용존 산소량이 부족해서 꾸구리가 숨을 잘 쉴 수 없게 돼요. 또 하나는 자갈과 모래의 채취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삭이 파괴돼서 꾸구리의 서식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흙탕물에 실린 흙이 자갈과 돌 사이 공간을 메우기 때문에 서식 공간이 파괴되고 먹이 생물의 서식처가 줄어드는 겁니다. 꾸구리를 직접 잡아서 꾸구리가 사라지는 것보다 이런 환경 파괴가 꾸구리를 사라지게 하는 훨씬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토종 물고기의 멸종 위기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독일 뮌헨의 이자르 강. 알프스에서 발원한 이자르 강은 뮌헨 도심을 통과하여 240여 킬로미터를 흐른다. 한때 독일 산업화 과정의 상징이었던 이곳은 최근 뮌헨 시민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휴식 공간이기도 하다. Die Freizeitmöglichkeiten sind umfangreicher geworden. Das Bild sieht schöner aus, es ist natürlicher. 제한된 허가를 받고 고기잡이를 하는 어민들에게도 이자르 강이 사랑받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멸종 위기에서 극적으로 다시 돌아온 물고기 때문이다.
바로 후켄이라 불리는 도나우 연어다. Die meisten Fischer gehen gerne auf Forellen, weil die gut schmecken und weil man die gut fangen kann. Eine ganz große Besonderheit ist der Huchen oder auch Donaulachs genannt, der sehr groß wird und sehr gut schmeckt und die Fischer sind sehr, sehr stolz, wenn sie einen fangen. 이자르 강의 생태를 연구하는 뮌헨 공대 연구원들과 도나우 연어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자르 강의 토종 물고기였던 도나우 연어는 10여 년 전만 해도 멸종 직전까지 갔던 물고기였다. Also eine Fischart, die wir hier gefangen haben, das ist der Huchen. Ich kann mal einen hier herausheben. So sieht der Huchen aus. Das ist der Donaulachs. Ja? Eine Fischart, die nur im Donausystem vorkommt, dort also endemisch ist. Das ist hier noch ein kleiner Fisch. Sie werden weit, weit größer, also bis zu 30 Kilogramm. 도나우 연어가 이자르 강에서 사라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수중보, 댐과 같은 인공 구조물로 이동이 차단되고 서식처가 파괴됐기 때문이었다. 냉각 하상 채취 기구로 단층을 채취해 당시의 강바닥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다. 회유성 어종인 도나우 연어는 이자르 강을 오가며 돌 밑에 알을 낳기 때문에 깨끗한 하상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의 지층 상태를 보여주는 강바닥 표본에서 자갈 사이에 낀 흙과 오염물질층이 발견된다. Und normalerweise brauchen viele der heimischen Fischarten, die im Kies ableichen, brauchen eine sehr gute Durchströmung von diesem Substrat. Und diese gute Durchströmung ist dann gegeben, wenn wir hier sehr viel Kies haben, ohne Feinsediment. Jetzt sehen wir aber hier, dass zwischen diesen Lücken von dem Kies, dass das alles voll ist mit feinem Sand und mit feinem Schluff und dass dieses System regelrecht verstopft. Das heißt also, das sind relativ ungünstige Bedingungen. 잔모래와 오염물질이 강바닥 자갈 틈을 메워 도나우 연어가 알을 낳고 살 수 없는 환경이 됐던 것이다. 지난해 8월 독일 뮌헨에선 특별한 축제가 열렸다. Für diesen wunderschönen Termin. Ich glaube, es ist für die Münchnerinnen und Münchner ein ganz besonderer Tag. Dank, Frau Hollermünde. Vielen Dank, Herr Staatsminister. Und vielen 2, 1, 0. Hochwasserschutz, einzig bleibt mit bei mir herum. Unser Isarbürger. Dass es gelungen ist, nach 11 Jahren Bauzeit und 35 Millionen und 8 Kilometer das erfolgreich abzuschließen. Wir haben ein Projekt fertig gemacht, das die Münchnerinnen und Münchner lieben und auch unsere Besucher dieser Stadt. Isar-Renaturierung ist wunderbar gelungen und deswegen bin ich als Bürgermeister dieser Stadt hocherfreut darüber. 직선화된 콘크리트 하천에서 모래섬과 여울이 있는 자연 하천으로 탈바꿈한 공사 이자르 플랜이 마무리된 것이다. 뮌헨 시민들은 이제 가까운 도심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산업화 과정에서 콘크리트로 강을 직강화해 정비했지만 매년 홍수를 치러야 했던 이자르 강. 결국 11년 전 뮌헨시는 고심 끝에 재자연화 사업을 시작했다. 강바닥에 자갈과 돌을 깔아 여울을 만들고 강 모양도 곡선으로 변화를 주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으로 되돌린 것이다. Und für uns war es sehr wichtig, wieder diese frischen Standorte, diese Pionierstandorte in und an der Isar zu bekommen. Das heißt also, dass die Isar wieder Kiesbänke aufschütten kann, diese Kiesbänke aber auch wieder mitnehmen kann, um so eine Variabilität in ihrem Flussbett zu schaffen. 재자연화 사업으로 이자르 강엔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이자르 강의 강 색깔이 원래 이런 색깔입니까?
Nein, das ist also eine typische Farbe nach Regen, direkt nach starken Regenfällen. Und so schaut die Isar bei Hochwasser aus. 강 바닥의 상태는 어떤지 제작진은 직접 그물망으로 떠 살펴봤다. 다른 그 구유물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보이고 상당히 깨끗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들에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This is a typical fish, a small fish of the Isar. Weil das sind die Futterfische für diese großen 1,50 Meter Huchen. Bedrohte Tierarten, also die nahe daran sind auszusterben. Sie sind noch nicht ganz weg und die kommen wieder. 이자르 강에는 사라졌던 도나우 연어가 돌아왔다.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보다 먼저 시행착오를 겪었던 독일. 이자르 강은 지금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다. Deswegen möchten wir heute versuchen, mit unseren Projekten der Natur wieder ein Stück weit mehr ihren Raum einzuräumen. Und dafür renaturieren wir die Flüsse für die Fische, für die Lebewesen an der Gewässerzone, aber nicht zuletzt auch für die Menschen, die am Fluss leben und die diese Landschaft auch für sich nutzen wollen und für die Zukunft dieser Menschen in diesem Lande. 순천향대학교 멸종위기 보건센터에선 꾸구리 복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금강과 섬강에서 채집한 어미에서 산란한 알들을 인공 부화시켜 키우고 있다. 꾸구리의 인공 수정은 암컷에게 촉진제를 주입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수컷에서 정액을 채취한 후 알에 뿌려 수정을 시킨다. 그럼 수정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이런 인공 부화를 통해 확보한 꾸구리 치어는 약 3천여 마리. 2-3cm 정도로 자라면 자연 상태의 서식지로 방류하게 된다. 자, 이게 올 봄에 인공 부화해가지고 방류 예정인 꾸구리입니다. 많이 컸죠? 이게 지금 한 3개월 정도 큰 건데, 보시는 것 같이 그 어미의 형태, 즉 반문이라든가 외부 형태도 거의 다 나와서 이제 방류를 해도, 지금 방류를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사이즈까지 컸습니다. 증식 복원한 다음에 방류하는 이런 복원 프로젝트는 복원 사업 단계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그 효과를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서식지 보전 내지는 서식 환경 개선 사업에는 아직까지 그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멸종 위기의 꾸구리를 되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녀석들이 살아갈 서식지, 여울의 보호다. 여울은 꾸구리뿐 아니라 돌상어, 감돌고개와 같은 우리나라 고유종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하천 생태계에서 특히 여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꾸구리가 여울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여울 생태계가 망가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게 되면 꾸구리 이외에도 여울에 살고 있는 많은 생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꾸구리 자체가 종으로도 중요하지만 여울의 건전성을 대표하는 지표 어종이 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금강의 여울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꾸구리의 마지막 생존 영역 중 하나다. 자갈 여울이 잘 발달되어 있는 금산의 수통리 여울. 순천향대학교 생태연구팀이 이곳을 찾았다. 인공 증식으로 복원된
꾸구리 방류 후보지를 물색하기 위해서다. 여기도 쉬리가 나오네요. 쉬리도 나오고 꺽지도 나오고 그러는 거 보면 여기다가 꾸구리 방류에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치어 일부를 방류해 적응 시험을 해보기로 했다. 이제 자식을 보내는 부모 마음 같은 그런 심정이고 한 5개월 동안 잘 키워갖고 보내는 심정이 지금 건강 환경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잘 살아서 후대 생산까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로 자란 치어.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첫 시험대다. 제법 센 물살, 본능적으로 돌 사이를 파고드는 치어들. 녀석은 돌 사이에 머리를 박고 있다. 제법 가슴 지느러미를 펴고 물살을 버티고 있는 녀석.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이다. 과연 녀석들은 금강여울에서 무사히 살아갈 것인가? 세계적으로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멸종 위기의 꾸구리. 빛의 양에 따라 눈의 크기가 달라지는 고양이 눈을 가진 신비한 물고기. 흐르는 강물처럼 여울 고양이의 전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